이번에는 저희가 리스트를 선언을 마찬가지로 하도록 할게요. 리스트 선언을 하는데 먼저 강의 자료를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보시면은 밑에 조금 내려다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 값에다가 값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꺼낸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팝이라는 함수. 삭제보다 꺼낸다는 게 조금 맞는 표현이고요. 진짜 삭제할 때는 이 remove라는 함수나 delete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delete라는 함수. 아까 제가 안내를 드렸던 salt라는 것도 있고 man이라는 이런 함수들이 주어지게 돼요. 이런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리스트 변수를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5와 1과 3으로 주어진 리스트 변수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걸 그냥 간단한 개념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를 할 때는 A라고 하시고 append라고 하시고 append 함수 안에다가 새로 대입할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7이라는 값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ppend라고 하시고 7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A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점이라고 찍었어요.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데 나중에 클래스라는 개념을 배울 때 접근 연산자라고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리스트에서 어떠한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이 점 연산자, 접근 연산자를 통해서 함수를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A라고 하시고 append 7 이라고 한 다음에 한번 A 리스트 변수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저희가 5, 1, 3이라는 값만 저장을 했는데 출력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이렇게 마지막에 7이라는 값이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7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append라고 해서 요번에는 한번 4를 같이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4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리스트 변수를 선언하고 A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A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리스트 변수에다가 append 함수를 통해서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7을 추가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줄에 다시 한번 append 함수가 사용이 되고 append 함수에서 4를 추가했기 때문에 7 다음으로 4가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append 4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4라는 값이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append라는 함수는 저희가 원하는 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마지막에 값을 계속해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에 추가하지 않고 제일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두 번째 이런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값을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inser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insert라고 하시고 insert의 첫 번째 인자값으로는 저희가 추가하고자 하는 인덱스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저희가 이 첫 번째에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인덱스 번호 모두 0이죠. 0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insert 함수가 이 0번째부터 쭉 뒤로 밀고 저희가 예를 들어 3이라는 값을 추가하고 싶으면 3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0 위치에 넣고 싶으면 0 위치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3을 추가하게 됩니다. print A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rint A를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0 위치에 5가 나타나는데 5부터 쭉 밀어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0 위치에 뭐가 들어갔죠? 3이라는 값이 자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대입할 때는 insert라는 함수 한번 다른 값도 넣어볼까요? 요번에는 insert라고 하시고 두 번째 0, 1, 2네요. 세 번째
세 번째인데 인덱스 번호이기 때문에 3이 아니라 3에서 1을 뺀 2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위치에 1부터 쭉 밀어내게 되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4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니까 1로 프린트를 안 프린트 A를 마지막에 추가를 해야 확인할 수 있겠죠. 프린트 A를 하니까 이렇게 세 번째 자리에 1부터 쭉 밀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한다? 저희가 입력하고자 하는 값이 추가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값을 추가하는 함수 두 가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값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값을 삭제하는 함수로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는 팝이라는 함수예요. 위에서도 이제 인설트랑 어펜드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함수는 어펜드 함수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또 사용하는 함수는 어펜드 함수. 그리고 삭제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팝 함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자, 팝이라고 하고 한번 저희가 A 값을 출력을 해볼까요? 팝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이렇게 끝에 있는 4가 이렇게 삭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가 삭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팝이라는 함수는 삭제한다고 하기보다 꺼낸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꺼낸 값을 다른 데 저장을 하기 위해서 비변수에다가 대변산자를 통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저희가 확인도 같이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B값도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 팝함수는 이 마지막에 있는 4라는 값을 꺼내게 돼요. 꺼내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대입연산자가 존재한다면 대입연산자에 의해서 해당 변수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B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대입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꺼내서 버려지게 돼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4라는 값이 꺼내져서 B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고 마지막 줄에 저희가 프린트 4, B를 했을 때 꺼내진 4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팝함수는 값을 그냥 꺼내고 어디에다 저장하지 않으면 삭제가 되게 되고 만약에 꺼낸 값을 어딘가에 보관하게 되면은 그 값을 또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값을 꺼낼 때 무조건 마지막에 있는 값을 꺼내기보다 저희가 중간에 있는 값을 꺼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 세 번째 있는 값을 꺼내고 싶어요. 그럴 땐 저희가 이 팝 함수에다가 꺼내고자 하는 인덱스 번호를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세 번째 값을 꺼내고 싶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3에서 1 뺀 2라고 해서 그냥 값을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라고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트 변수 A를 그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주시면 기존에 있었던 리스트에서 저희가 팝2라고 했기 때문에 팝2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 4가 이렇게 꺼내지고 저희가 꺼낸 다음에 특정 변수에 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3부터 7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값을 꺼낼 때는 팝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delete라는 함수, remove라는 함수들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다 뭐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팝 함수만 알고 계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delete라는 함수나 remove라는 함수는 셋이나 딕셔너리에서 사용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때 응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리스트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수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죠. 자,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마지막에 있는 값 35137이라는 값이네요. 35137이라는 값들 중에서 세 번째인 값, 이 1이라는 값을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먼저 해당 값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값에 접근할 때는 대괄호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값의 인덱스 번호, 세 번째니까 2라고 해볼 수가 있겠네요. 2라고 하신 다음에 수정하고 싶다 하는 값, 예를 들어 저희가 12라는 값을 또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이라고 하시고 한번 A 값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켜주시면 원래 세 번째 자리에 1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세 번째 자리에 12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값을 수정할 때는 먼저 해당 값의 인덱스 값으로 접근을 하신 다음에 A 연산자를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함수들 많이 배웠는데 그냥 append라는 함수,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append라는 함수, 그리고 팝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마지막에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삭제하고 싶거나 처음에 있는 값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팝 함수에다가 인자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리스트 변수의 특정 인덱스 값을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접근을 한 다음에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 저희가 연습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서 왼쪽에 강의 메뉴 보시면 제 하단에 수강생 만족도 조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링크를 바로 연결을 해드렸으니까 링크 활용해서 작성을 하는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있네요. 수기랑 만족도. 5분, 7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20분까지. 네. 아니,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다른 분들은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서 진행할게요.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 왼쪽 메뉴에 보시면 그 마지막에 수강생 만족도 조사라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참여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작성을 해드렸어요. 만족도 조사랑 수강 후기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시간 안 됐지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좀 멀어서 위에서 두 번째 리스트에서 저희가 아마 이 6, 7, 6, 7, 8, 9, 10번 이 네 문제가 리스트 조작하는 문제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6, 7번 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각자 6, 7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각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번이요. 7, 8번. 일단 문제를 푼 것 같으니까 7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간단하네요. 그냥 복사하고 어펜드 함수를 통해서 딸기를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리스트 정보를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주피터 랩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놓은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딸기를 리스트 끝에 추가를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리스트 끝에 어떤 걸 추가를 할 때는 append라는 함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 변수에다가 append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딸기라고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저희가 출력을 할 때는 그냥 프린트 플로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펄이라고 하시고 i in 그다음 range라고 하신 다음에 man이라고 하셔서 float라고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rint라고 한 다음에 float에 있는 i번째 end 공백만큼 이라고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작성을 해주시고 출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리스트 값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얻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고 코드 작성란에 붙여놓고 제출을 하도록 할게요. 제출하니까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다음에 연습 문제 8번. 연습 문제 8번은 다음과 같이 리스트가 주어지게 되네요. 리스트가 주어지게 되고 사용자가 인덱스 번호를 입력을 하면 삭제를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삭제를 해달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 2라는 값을 입력을 하니까 2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가 뭐죠? 3이네요. 3을 삭제가 되고 나머지 10, 20, 40, 50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그대로 넘버에 대해서 붙여놓도록 하고 사용자로부터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를 삭제하기 위해서 인덱스가 인풋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입력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삭제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팝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가 삭제하고자 하는 인덱스 값의 팝 함수 인자 값으로 대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변수에다가 팝이라고 하신 다음에 삭제하고자 하는 값. 지금 저희가 삭제하고자 하는 값은 뭐죠? 사용자가 입력한 인덱스 값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가 입력한 인덱스 값이 그대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주시고 출력을 할 때는 그냥 프린트 넘버스가 아니라 지금 공백으로 구분돼서 출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for in range라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ma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numbers라고 해서 작성을 할게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print라고 하셔서 numbers i and 하고 공백 작성을 하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2를 입력하면 30을 제외한 값이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코드 작성란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제출을 해주시면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8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1번하고 12번 11번 같이 풀어보고 12번은 각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11번. 자, 이 11번 새로운 유형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리스트에다가 원하는 값들을 입력하고 삭제하고 조작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반복문을 통해서 리스트에다가 계속해서 값들을 추가하고 그것들을 조작하는 문제 유형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용자가 입력할 개수를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줄에.
그 다음 n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리스트에 저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짝수만 출력을 해달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너 지금 입출력 예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입력으로 예를 들어 사용자가 6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지금 입력할 정수 개수만큼 입력을 또 받아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용자가 6이라는 값의 입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n번만큼 정수값의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n번만큼 사용자로부터 값을 쭉 입력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변수에 어떠한 값들이 쭉 나열이 되겠죠? 10, 15, 20, 25 쭉쭉쭉 해서 35까지 리스트 변수에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추가가 된 리스트 변수에서 뭐만 출력을 해달라? 짝수만 출력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푸실 때는 뻘문을 2번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뻘문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리스트 변수에 추가할 수 있는 뻘문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뻘문은 작성된 이 리스트 변수, 이렇게 리스트 변수가 작성이 되잖아요. 그 리스트 변수에서 짝수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조건식을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if문으로 조건식을 달아주겠죠. 위에서는 뭐 input 함수랑 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값의 입력을 받고 추가 append 함수로 리스트에 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몇 번 값의 입력을 받을지에 대해서 n이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은 3번 입력을 받게 되고, 사용자가 5라고 하면은 5번 입력을 받아야겠죠. 근데 5번 입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5번 반복을 하는 반복문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뻘이라고 하시고 i in range라고 하는데 반복 횟수는 얼만큼?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만큼.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는 n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n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해당 뻘문에 있는 코드 블럭에 뭐가 들어가 있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input 함수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put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입력만 받기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리스트 변수에 계속해서 append 함수를 통해서 추가를 해줘야 된다. 저희가 L이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리스트 변수를 선언할 때는 그냥 대괄호를 양쪽 옆에다가 붙여줘도 되지만 리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 변수를 표기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위에서 L이라는 리스트 변수를 수반했으니까 L에다가 어떻게 한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A 값을 계속해서 어펜드를 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 5라는 값에 입력을 했어요. 자, 5라는 값이 어떻게 되죠? A 변수에 저장되게 되고 리스트 변수 L에 대해서 어펜드를 통해서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사용자가 이번 3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어요. 3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으면 3이라는 값이 A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고 다음에 리스트 변수의 append 함수에 의해서 끝에 추가가 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추가가 되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대해서 리스트 변수 값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L이라고 한번 하고 한번 3이라고 간단하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3이라고 하고 제가 좋아하는 패턴 5, 1, 3을 입력을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사용자가 입력한 5, 1, 3에 대해서 순서대로 어떻게 된다? 리스트 변수에 저장돼서 리스트 값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또 뭐를 한다? 제가 반복문을 2번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반복문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뻘이라고 하시고 i in range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반복 횟수는 렌이라는 함수를 굳이 안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반복 횟수를 사용자로부터 n만큼 반복을 한다고 받았기 때문에 n만큼 반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n만큼 반복을 하고 저희가 하나씩 꺼낸 값을 v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V 값이 어떨 때? 짝수일 때. 저희가 짝수일 때 판단하는 조건식이 어떻게 됐죠? 조건식이 %2가 %몇일 때? 2일 때, 0일 때. %2를 했을 때 나머지 값이 0일 때 짝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첫 번째도 처음에 이제 상수 연산자에서 퍼센트 연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많이 사용이 돼요.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주시는데 프린트라고 하시고 이때 조건을 만족할 때 V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출력을 하는데 지금 출력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프린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END 요청 값에다가 공백을 대입을 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사용자로부터 몇 개의 값을 입력받을지 인풋 함수를 통해서 n에다가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n번 반복하는 폴문을 작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반복문에서는 저희 사용자가 다시 n번만큼 값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 블럭 안에다가 인풋 함수를 작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풋 함수로부터 값을 입력받은 값을 A 변수에 저장을 하고 저희가 위에서 선언한 L이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append 함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가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추가된 리스트 변수에서 어떠한 것만 출력을 한다? 짝수만 출력을 한다. 짝수만 출력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스트 변수를 순회하기 위해서 두 번째 폴문이 작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순회를 하면서 이 리스트 원소값을 V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해당 V값이 짝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V%E 한 결과가 나머지 값이 뭐일 때? 0일 때 짝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프린트문으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시켜보시면 3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뭐 4, 7, 6이라고 하면은 지금 짝수값이 4랑 6이기 때문에 4랑 6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코드 작성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고 왼쪽에 있는 그 입력 예제를 그대로 입력 데이터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붙여넣었을 때 다음같이 10, 20, 30이 나와야 되고요. 실행을 시켰을 때 10, 20, 30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4, 6, 8, 4 4개를 입력하는데 2, 4, 6, 8을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2, 4, 6, 8이 나와야 된다. 나오는데? 이것도 뭔가 채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일단 이것도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채점 시스템에서 채점 케이스가 조금 잘못 입력이 된 것 같네요. 네. 일단 이게 맞는 맞는 코드이니까 이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연습 문제 3번 11번 같이 풀어봤고요. 연습 문제 12번 각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연습 문제 11번 그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짝수가 없을 때는 짝수가 없다는 문구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거를 일단 12번 문제 풀어주시고 12번 문제 같이 풀 때 같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까 풀었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건을 하나 못 봤는데요. 만약에 정수 중에서 짝수가 없을 때는 없음이라는 문구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저희가 이 없는지 있는지 판단하는 변수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체크라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기본적으로 false 값을 대입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 반복이 진행됨에 따라서 해당 조건식이 만족될 때는 짝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력이 되게 되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이 조건식을 한 번도 만족되지 않으면 이 체크 변수값에 있는 값이 뭐가 남게 되겠죠? false가 남게 되겠죠. 네, 만약에 이 조건식이 네, 이렇게 바로 그냥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체크라는 변수에다가 이 false 값을 대입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반복적 L이라는 리스트 변수를 하나씩 순회를 하면서 이 값들 중에서 짝수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조건식을 만족하면 프린트문을 찍어내게 돼요. 이때 저희가 체크라는 값도 같이 true 값으로 대입을 해준다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프린트
체크를 했을 때 체크값은 어떻게 나타나죠? true값이 나타나겠죠. 근데 만약에 리스트 변수의 짝수가 하나라도 없어요. 그러면 해당 조건식의 만족을 한 번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체크라는 변수의 true값이 대입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짝수 값이 없게 되면 이 체크 값이 뭐가 된다? false 값이 나타나게 된다.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개의 값을 입력을 하는데 홀수만 입력을 해볼게요. 1, 3, 5 이렇게 홀수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false 값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 3개의 값들이 모두 다 이 조건식을 한 번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 값을 true로 변경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false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3개를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는데 1, 4, 6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숫자가 4와 6이기 때문에 지금 체크 값이 두 번 true 값을 대입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rue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줄에다가 어떤 판단을 넣어주면 될까요? true 값이 뭐일 때? 체크 값이 뭐일 때? 체크 값이 false일 때 뭐라고 출력을 해볼 수 있다? 지금 true 없음을 출력을 해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고 3개를 입력하는데 3, 5, 1, 3을 입력을 했을 때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복사를 하시고 11번 문제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3개를 입력하는데 3, 7, 9를 하면은 3개 다 홀수이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나타나고 제출을 했을 때 이렇게 세 번째 답까지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문제 11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찬가지로 사용자로부터 n개를 입력받기 위해서 n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저희가 n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썰문이라고 하는데 range라고 하시고 n번 반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에 했었던 형식과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값을 어디에 저장한다? 리스트 변수에 저장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리스트 변수를 하나 준비를 해주면 좋겠죠. 리스트 변수를 준비를 해주시고 A 변수에다가 함수로부터 사용자로부터 값의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리스트 변수에다가 append 함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을 했으면 저희가 여기까지 해결을 해봤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를 입력할지 입력을 받았고 그리고 n개의 정수를 또 입력을 받아서 리스트에까지 저장을 했네요. 여기까지 끝냈고 그 다음에 평균보다 큰 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1차적으로 평균을 먼저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리스트 함수 중에서 집계 함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죠? sum, min, max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전체 리스트의 합산값을 구해볼 수 있다. 근데 저희가 평균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가 나누기 len에 대한 결과를 나눠주면은 저희가 전체 평균값을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사용자가 3개의 값을 입력을 했는데 5, 4, 7이라는 값을 5, 4, 7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뭐예요? 어떤 결과죠? 썸한 결과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죠. 3개는 어디서 구할 수 있죠? l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min이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리스트 변수의 합산 그리고 길이 합산과 길이를 하면은 평균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평균값을 구했으니까 저희가 문제에서 주어진 마지막 요구사항 평균보다 큰 수의 개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개수를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폴문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for I in range라고 하시고 몇 번 반복한다? 저희가 n번 반복을 한다. n번 반복을 하고 반복할 때마다 값을 저희가 v 값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뭐일 때? 만약에 v 값이 뭐일 때? 평균보다 클 때. 그래서 저희가 평균값이 어디 있죠? min이라는 변수 있죠? min 값보다 클 때. 어떻게 한다? 개수를 구한다. 저희가 여기다가 개수를 cnt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cnt 값을 사전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cnt 값에다가 0이라고 초기화를 시켜줘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cnt 값을 출력을 해주시면 사용자가 입력한 리스트 변수의 평균 그리고 그 평균을 넘어서는 학생의 개수를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난이도가 좀 어려운가요? 좀 쉽게 좀 난이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좀 괜찮을까요?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좀 부담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려운지 너무 어려운지 아니면 적당한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 윗미 사이트 들어오셔서 코드 작성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다들 좀 잘 따라오셔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배정을 했어요. 뭐 못 따라오신다고 그냥 이렇게 막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시니까 이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있는 입력 예제를 그대로 붙여놓고 실행을 시켰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라고 제출을 하니까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2차원 리스트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2차원 리스트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